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기술공학과의 박종락 교수입니다. 오늘 신입생 세미나 제2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총장님의 신입생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대학교 홍보 동영상을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응용 포토닉스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응용 포토닉스 연구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인데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와서 연구한 다음에 졸업한 후에 어디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이 운영하고 계신 연구실 소개를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제 과제를 여러분한테 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서관 온라인 이용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수료하셔야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온라인 이용 교육을 마치고 그것을 완료했다 하는 그 증빙을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총장님의 신입생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백악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부디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하는 모든 꿈들이 하루빨리 우리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는 1946년 7만 2천여 설립 동지 회원의 숭고한 뜻을 모아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으로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금 창학 100년을 향한 재도약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선대학교가 앞장서 인도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네, 총장님 신입생 환영사 잘 들으셨나요? 여기서 저 돌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 총장님의 성함은 뭘까요? 네, 유심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민자, 영자, 돈자. 민영돈 총장님이셨습니다. 민 총장님은 의과대학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대학교 병원에서도 근무하십니다. 외과에서 근무하시고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위암 수술 명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 조선대학교 홍보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등불이 되어온 조선대학교. 이제 건학 100년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국제적 식견을 가진 창조적 인재와 함께 학생 성공을 여는 대학, 지역 혁신을 이끄는 대학, 조선대학교. 1946년 9월 29일 해방 직후 민족 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7만 2천 시도민의 열망 위에 태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 조선대학교. 건학 73년 현재 일반 대학원과 2개의 전문대학원, 7개 특수대학원 및 13개 단과대학에 2만 1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명문사학으로 거듭났습니다. 머물고 소통하는 공간이 편안하고 모두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학생 성공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혁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대학 평생교육체제, 고교교육 기여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문 한국 플러스 지원 사업에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이후 국고 재정지원 사업비 총 1,721억 원을 소주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급변의 시대입니다. 교육 역시 시대에 맞춘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조선대학교는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여 지난 3년간 각 분야에서 총 1,700억 원의 국고 재정을 지원받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가겠습니다. 73년의 역사 속에 9,000명의 의사와 5,300명의 약사, 5,500명의 교원, 5,400명의 군 장교를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20만 5천 명의 동문을 배출한 우리 조선대학교는 뿌리가 튼튼합니다.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창의 인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조선대학교.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과 현장 실무형, 창의 융합형 전공교육을 혁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교육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국가감염센터를 유치,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선정되는 등 질병을 조기 진단, 예방, 치료하는 IT 기반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메디컬 생명공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조선대학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학생 성공을 위한 혁신, 조선대학교. 네, 홍보 동영상 잘 보셨죠? 중간에 그 등장하셨던 그 홍성금 교수님은요,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그 민영돈 총장님이 총장으로 임명되시기 전까지 그 총장 직무 대리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또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개교 기념일은 며칠일까요? 거기 보면 조선대학교가 개교한 날이 나왔었는데요. 네, 1946년 개교 기념일은 9월 29일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퀴즈 드립니다. 우리 학교 대학 본관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네, 우리 학교 그 대학 본관 그 무등산 자락 아래에 하얀 그런 멋있는 그 건물이 서 있죠. 거기가 대학 본관인데요. 대학 본관의 길이 총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아까 동영상에 나왔었습니다. 네, 375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데 그전엔 집원 주소를 썼죠. 그래서 거기가 375m이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번지수가 예전에는 375번지였습니다. 이제 그 연구실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 이름은 말씀드렸죠. 저는 박종락 교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 이름은 응용 포토닉스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그 광응용 및 기능성 광학 소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응용 포토닉스 연구실은 영어로는 이제 Applied Photonics Laboratory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제 포토닉스란 말이 바로 그 광기술공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이름이 포토닉 엔지니어링이죠. 그래서 Applied 응용 포토닉스 광기술 연구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L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APL은 제가 이제 2003년에 부임을 했습니다. 2003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운영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포토닉스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계, 분석 뭐 이런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광학 설계,
조명 설계, 열 해석, 구조 해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학교, 아주대학교, 포항공대, 울산과기대, 뭐 한양대,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이런 그 유수한 대학들과 거기 있는 이제 교수님들과 거기 있는 학생들과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이제 툴들을 여기 뭐 소개를 해놨는데요. 뭐 Gmax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광학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고요. 트레이스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는 뭐 옵티컬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조명 설계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NCS 플루언트는 이제 CFD 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 해석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NCS 미케니칼은 이제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구조 해석할 때 그 FEM이라고 이제 유한 요소 그 분석법인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툴인데 이제 구조 해석할 때 이런 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그런 설계 분석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담당 과목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올라오시면 전자회로 과목을 배웁니다. 1학기 때. 그리고 전자회로와 함께 전기전자회로 실험이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그래서 그때 저를 다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디지털 공학이라는 과목을 또 배웁니다. 디지털 공학, 디지털 회로죠. 그리고 디지털 회로 실험 그 과목을 배울 때 저를 다시 보실 겁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전기자기학 과목이 개설이 됩니다. 네,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 그 주요 연구 분야는 레이저 광학, 그다음에 레이저 응용,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 그러니까 레이저와 티슈는 이제 생체 조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 같은 거죠. 그래서 레이저와 그런 피부 같은 것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루미네이션 디자인 이거는 이제 조명 설계. 그다음에 옵티컬 디자인 광학 설계. 그다음에 서멀 이펙트는 열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저가 뭐 레이저를 피부에 쐈다. 그러니까 먼저 온도가 올라갈 텐데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것들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머 일라스틱 이펙트는 이제 열 탄성 효과라고 하는데 그럼 열이 발생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 열팽창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구조가 변할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20학번이시죠? 저는 88학번입니다. 네, 차이가 좀 나죠? 저는 이제 88학번인데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나왔습니다. 학부를.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도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제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LG 이제 그룹에 있는 이제 LG 전선 주식 회사의 이제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1년 7월부터 조선대학교에 오기 전까지인 2003년 2월까지는 이제 삼성그룹에 취업을 해서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조선대학교로 왔고 뭐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대학의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에 그 방문 학자로 방문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유니버시티 애리조나는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광학으로 제일 유명한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에 이제 공과 대학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개 학과가 있는 것처럼 유니버시티 애리조나에는 아예 광학 단과대가 대학이 있습니다. 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공과 대학이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안에 광학과 관련되어 있는 각 분야들이 하나의 학과처럼 하나의 전공으로 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그 광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대학입니다. LG에 있을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그 광학 필름을 설계하고 만들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에 있을 때는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우리가 광학 기술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 옵티컬 리소그라피, 광학 리소그라피라고 하는데 또는 레이저 리소그라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리소그라피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실험한 거 중에 뭐 일부를 좀 실험한 거 시뮬레이션한 거 이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온도를 색깔로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19.7도씨, 23.1도씨까지 지금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 색깔로 그걸 표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다 레이저를 쏠 겁니다. 그럼 레이저를 쏘면 순간적으로 레이저가 흡수되면서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열 확산으로 열이 식는 이제 그런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측정한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레이저를 맞았죠. 그리고서 이제 식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레이저가 조사됐을 때 예를 들어 피부에 조사되든 뭐 어떤 그 광학 필름의 조사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떤 플라스틱 테이프의 조사가 되든 폴리머 테이프의 조사가 되든 뭐 온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통해서 최근에 했던 연구를 잠깐 연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손이 있으면 이제 손가락 앞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입니다. 근데 앞쪽에 보면 이거 레드 코티드 테이프, 그러니까 빨간색 테이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이트 테이프, 여기는 이제 하얀색 테이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제 532 나노미터 레이저를 렌즈를 통해서 집속을 합니다. 532 나노미터 레이저는 파장이 이제 532 나노미터라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면 이제 그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색깔은 그린이고 여기 테이프는 레드니까 서로 보색 관계에 있으니까 이제 흡수가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흡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업섭션 흡수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제 서머 일라스틱 그러니까 열 탄성 디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부로 이제 일라스틱 웨이브 그 탄성파가 만들어져서 전달이 된다. 이게 이제 손에 전달이 되면 이제 손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그 촉각 자극 유도 장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실험을 실험 그다음에 개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The First Study of Indirect Radiation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손가락 앞에 테이프를 붙이고 레이저를 쏴서 뭔가 그 촉각 자극을 주는 것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First Study라는 말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서는 어디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논문도 내고 그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도 했는데 그 포항공대 그다음에 건국대 그다음에 조선대 이렇게 그 세 대학이 연합해서 했던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This video demonstrates that a laser can provide a haptic tapping sensation. Theoretically, a laser shot on a light-absorbing tape can create elastic waves, and the waves propagate into the tape in a form of acoustic waves. We simulated the compressive and tensile stress on the tape 레이저 and 맞았을 measured 때 the stress 스트레스가 using a 발생하는데 PVDF 이런 sensor 것들을 우리가 in a 이제 real 시뮬레이션을 situation. 했습니다. Now we can show you that the sensation can be located anywhere on your palm. Please visit our demo to experience this mid-air haptic sensation, induced by a laser.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레이저가 그 입사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이제 레이저가 요 부분, 요 아래쪽 부분으로 그 입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위아래 대칭인데 반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레이저가 입사가 돼서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온도가 297, 뭐 298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273도를 빼면 섭씨 온도로 바뀌죠. 그리고 저렇게 온도가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열탄성 효과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변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변형과 관련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요번에는 이제 레이저 빔이 요 아래에서 요 부분으로 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지금 이제 툴별로 이 그 배치하는 그 배치가 좀 달라져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모양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여기 요쪽으로 레이저가 입사가 됩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면 따라 좀 이따 이제 레이저가 입사가 되는데요. 레이저가 입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열탄성 효과에 의해서 이제 그 테이프가 떨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저게 이제 손가락에 뭔가 자극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촉각 자극이 생성이 되는 거죠. 뭐 저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응용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생각한 건 레이저로 점자를 만들어 보자. 점자책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점자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면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있으면 뭐 책을 읽어주던가, 뭐 예를 들어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 읽어주던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왔으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읽어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이제 요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런 분야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뭐 따뜻한 느낌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앞에 공이 있는데 공이 만져진다든가, 공의 모양이 허공에 이렇게 뭐 홀로그램처럼 떠 있는데 실제로 손을 갖다 대면 그 공이 만져진다든가, 뭐 그런 데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응용 포토닉스 연구실 졸업생들하고 이제 학위 논문하고 뭐 지금 취업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 최호라는 학생은 석사 졸업을 했는데 영남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영남대 연구교수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진우, 범태원, 박기찬 뭐 쭉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뭐 IM, 삼성 SDI, 남도금융, 엠피닉스, 그다음 태경산업, 엠피닉스, 미르기술, HB 테크놀로지. 자, 여기 이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에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첨단 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이라고, 이건 대구에 있는 연구소고요. 한국광기술원은 이제 광주에 있는 연구소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소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그 광학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 아니면 반도체 관련된 뭐 검사 장비, 그런 것들 관련돼 있는 광기술,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레이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승은 학생 최근에 졸업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이제 광기술원에서 광학 설계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졸업할 때 이렇게 졸업회를 줍니다. 졸업회에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함께했던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연구하며 보람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정말 그리울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좋은 만남과 인연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짧지 않은 만남의 고운정과 석별의 아쉬움을 이 회에 담아드리며 더 높은 비상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졸업할 때 뭐 이런 느낌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결혼을 쭉 했거든요. 여러 뭐 쌍들이 결혼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요 학생의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주례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88학번이니까 뭐 나이가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뭐 주례를 설 만한 아직 연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서면서 이제 숙제를 줬어요. 내가 주례를 서주는 대신 결혼한 다음에 너희 집 가훈을 정해와라. 이제 이 학생 이제 첫째인데, 얘 이제 그 태명이 봉봉입니다. 그래서 봉봉이네 가훈을 정해왔어요. 그 가훈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봉봉의 집 가훈입니다. 햇빛처럼 따뜻하게, 물처럼 부드럽게, 꽃처럼 아름답게. 멋있게 좋았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랩 10년회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 와서 같이 얼굴 보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2018년 모습이고 2019년 모습입니다. 이제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뭐 여름쯤 한번 랩 회식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와 관련된 신문 기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엠피닉스에 다니는 김훈이라는 학생의 사진인데, 이 엠피닉스 회사에 아주 지금 연구 개발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얼굴로 홍보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실 대학을 오고 뭐 공부를 하고 하는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행복의 척도가 두 가지가 있다. 많은 심리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네,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미자로 끝납니다. 자, 어떤 미일까요? 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영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미는 아니죠. 자, 무슨 미일까요? 네, 재미라고 합니다. 네, 재미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재미만 갖고는 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네, 미자로 끝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미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자, 이걸 보시고 나면 뭐가 생각나시죠? 자,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떤 학생이 돈더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두 번째 미하고 이 돈더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재미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네, 답을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도 있어야 하지만 의미도 있어야 한다. 재미만 있고 의미가 없는 것은 참 공허하죠. 또 의미만 있고 재미가 없으면 참 힘들겠죠.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있어야 맛있고 의미가 있어야 맛있다고 합니다. 왜 맛있다는 말을 썼냐면 재미와 의미의 이미자가 전부 다 만미자입니다. 맛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산다는 건 맛있게 살려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중요한 양념이 재미고 또 하나의 양념이 의미인 거죠. 자, 웃음 끝에는 배움이 있어야 하고 즐긴 뒤에는 남는 게 있어야 한다. 자, 인생에는 이 두 가지 맛이 모두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 하나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표어. 자, 재미와 의미가 만난 오늘을 살자. 자, 여러분들의 그 좌우명으로 이걸 정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대학 생활은 자, 이런 좌우명을 갖고 합시다. 재미와 의미가 만난 오늘을 살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입생 세미나 과목을 듣고 거기 토론실에 그 인사말 올린 거를 쭉 봤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인사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박준현 학생, 여기 보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제가 무슨 강의를 할지를 알고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우리 박준영 학생 고맙습니다.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서관 온라인 이용 교육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요. 그리고 이제 신입생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신입생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완료한 다음에 인증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교육 완료 화면을 사진을 찍으셔서 사이버 캠퍼스 과제물 거기에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마감은 좀 넉넉하게 2020년 4월 10일까지로 잡아놨고요. 꼭 온라인 이용자 교육을 완료하시고 인증을 받으셔야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둘째 주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분의 광기술공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